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평범한 미디어이고요. 저는 평범한 미디어를 설립한 박효영 기자입니다. 네, 저는 이제 편집국장이자 이제 박 기자 따라다니는 윤동욱 기자라고 합니다. 네, 저를 따라다니는 건가요? 많이 따라다니죠. 그런가요? 네. 저를 수행해주고 있는 평범한 미디어의 메인 기자, 핵심 기자 윤동욱 기자와 함께하는 오늘의 음주운전 두 번째 시간입니다. 네, 벌써 두 번째 시간이 되었네요. 와우. 예, 국어책 읽고 있어요? 네, 9월 초에 저희가 했었는데요. 오늘이 지금 이제 2021년 10월 14일 새벽 5시가 지났네요. 지금 저희 이제 밤새고 항상 밤샘 작업을 많이 하다 보니까요. 밤새고 지금 5시 5분인데 이렇게 오늘의 음주운전 두 번째 시간 더 이상 미루면 안 되겠다. 그렇죠. 싶어가지고 급하게 대본에 프린트를 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너무 바쁜 일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저 한번 시청자분들께서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음주운전인데 월간 음주운전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렇게 됐네요. 어떻게 보니까 예, 앞으로 바꾸죠. 예, 월간 예. 음주운전, 월간 윤종신처럼. 그럴까요? 근데 뭐 이게 오늘이라는 게 꼭 투데이의 의미라기보다는 그냥 좀 저는 이름이 맞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 한 번 정한 이름 잘 안 바꾸기도 하니까. 그렇죠. 오늘의 음주운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한 달 네. 만에 돌아왔는데 좀 자주 올리도록 할게요. 지난번 첫 번째 시간 때도 좀 나름 반응이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아서 너무 감사하고 예. 네, 너무 저희도 기분이 좋았거든요. 그렇다고 조회수가 많이 나온 건 아닌데 음,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봤을 때 저희 평범미디어 유튜브에 올라왔던 다른 컨텐츠들에 비해서 좀 조회수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사실 우리 기준으로 되게 좋게 나온 거예요. 이게 되게 예, 선방했고. 뭐 더 대박 나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반응이 좋았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컨텐츠는 되게 드문 것 같은데. 드물다고 없죠. 거의 없다고 저는 거의 생각이 없죠.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러니까 블랙박스 컨텐츠들이 많이 있긴 해요. 교통사고를 그냥 이제 근데 거기는 이제 음주운전만 다룬다기보다는 그렇죠. 그 카테고리 범죄의 느낌, 그렇죠. 그냥 범죄 중에 하나 느낌 그런 그렇죠. 거죠. 교통 해프닝, 교통사고의 원오브 데미죠. 원오브 맞습니다. 데미인데 저희는 이제 음주운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근데 음주운전이라는 큰 카테고리에 세부적으로 들어가면은 매우 디테일한 것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음주운전 네. 안 해도. 네. 음주 측정 거부도 있고 연예인 음주운전도 있고 뺑소니도 윤창호법도 있고. 음주 뺑소니도 있고 그렇죠. 윤창호법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뭐 하나씩 다들 오늘의 음주운전을 통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거는 뭐죠? 윤동욱 기자? 오늘 이제 그 유명인들 음주운전을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연예인이 됐건 아니면 스포츠 스타가 됐건 그런 유명인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의 그 음주운전 한번 제가 다뤄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는 게 어떨까. 셀럽들이 음주운전을 많이 하는데 은근히 꽤 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가장 이제 핫하다는 표현이 좀 그러네요. 가장 좀 그러니까 시끄러웠던 이제 음주운전, 가장 최근 사건들로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 네. 첫 번째는 장영준 씨입니다. 장영준 씨, 맞습니다. 래퍼 노엘이라고 하죠. 그렇습니다. 래퍼 노엘 랩 되게 잘합니다. 잘생겼고요. 2000년생이라 하더라고요. 올해 22살인데 굉장히 꽃다운 나이네요. 진짜. 장영준 씨인데 오늘이 지금 이제 10월 14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10월 14일 새벽인데 10월 12일에 구속이 됐어요. 기사 보셨나요, 다들? 보셨겠죠? 그러니까 맞아요. 구속됐다는 기사가 나왔어요.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법원에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서류 심사로 했고요. 영장이 발부됐어요. 발부.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집행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구속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으로 나오는 그 유명인들이라면 포토라인이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없거든요. 물론 이제 그 경찰 출석할 때는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장영준 씨 변호인 측에서 이제 출석하지 않겠다고, 출석을 포기하겠다고 입장을 냈고요. 죄값을 달게받겠다 뭐 이러면서 이렇게 이제 입장문을 내고 출석을 하지 않았어요. 출석을 하나 안 하나 무슨 뭐 크게 이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영장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러니까요. 왜냐면은 영장이 청구된 순간 사실상 검찰도 네. 영장을 청구할 만하니까 청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불출석 이제 서류 심사를 했고요. 그러니까 문서 이제 심사를 했고 이제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재밌는 게 10월 12일 10시 반에 이제 실질 심사가 이제 예상이 됐었는데 11시에 판사가 영장을 발부했어요. 30분 만에. 그만큼 사안이 심각하다고 본 거겠죠, 아무래도.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명쾌하다는 얘기예요. 영장을 발부한 만큼. 그렇죠. 왜냐면은 블랙박스를 지켜서 증거도 좀 명확한 편이고 이제
그렇죠.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유명한 사람들이나 네. 이런 사람들이 영장 심사를 받고 나서 뭐 그날 뭐 밤 22시 이후 또는 새벽 1시 이쯤에 보통 발부 소식이 나거든요. 그렇습니다. 근데 30분 만에 영장이 발부됐어요. 굉장히 미래적이고 빨리 나오는 편이에요. 네,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러니까 네. 10시 반에 이제 서류를 하고 바로 발부를 해버리는 겁니다. 왜 그런지 봐볼까요? 그렇죠. 일단 적용 혐의가 뭐냐면은 윤창호법 있고 음주측정 거부가 있고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 거부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무면허 운전 있고 재물손괴가 있고 형법상 상해 경찰과 밀쳤다고 그러잖아요. 머리로 박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상해 및 공무집행방해 이렇게. 그렇죠. 경찰관을 이제 그 공무를 이제 방해한 거니까 이게. 예.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네요. 공무집행방해인데 공무를 방해한 거. 네. 이제 이 수많은 혐의가 있네요. 대략 5가지 정도 혐의가 있는데 그래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죠. 사건을 한번 읽어주세요. 일단 3번 보시겠습니다. 네. 9월 18일 이제 22시 30분경, 그러니까 밤 10시 30분경이죠. 그때 그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의 한 도로에서 이제 흰색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옆차로에 있던 검은색 이제 인피니티 차량의 옆추돌 경찰관이 이제 음주 측정을 시도하자 이제 그 장영주 씨가 거부를 했어요. 이 과정에서 장 씨가 경찰관과 실랑이를 이제 벌이고 그다음에 뒷차량 운전자의 목격담에 따른 거의 난동 수준으로 저항을 했다고 하는 이제 그리고 이제 장 씨는 그래도 이제 경찰서에 입건이 갔는데 거기서도 이제 상당히 취한 상태로 보였습니다. 네, 이런 사건입니다. 9월 18일이네요. 그러니까 한 달 전 사건인데요. 네. 그러니까 본인이 그러니까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어떤 그 도로의 한 구역을 정해놓고 그러니까 정기 음주 단속을 한 경우가 있는데 거기에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사고가 나지 않고. 근데 장영준 씨는 항상 자기가 음주운전 한 다음에 사고를 냅니다. 예. 사고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벤츠 차량을 몰고 가다가 검은색 인피니티 차량의 옆쪽을 추돌을 했대요. 네. 아마도 좌회전 했는지 우회전 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아마 좌회전이겠죠. 뭐 우회전일 수도 있겠는데 정신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하다가 추돌을 했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사고 났으니까 당연히 수습을 해야 되니까 이제 사고 피해를 당한 이제 운전자가 내리고 장영준 씨도 차에서 내렸는지 아니면 차에 타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렸겠죠. 네. 뭐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겠죠. 사고 나면 내려야 되니까요. 그렇죠. 수습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근데 술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네. 술 냄새가 나니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사고가 나면 다들 그러시잖아요. 그러니까 보험사를 먼저 부릅니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사고 난 부위를 보고 이제 다쳤는지 안 다쳤는지 확인을 하고 서로 그냥 보험사 부르고. 그리고 직감적으로 안 다쳤는지가 느껴져요. 그러니까 그렇죠. 안 다쳤으면 그냥 자동차 뭐 찌그러진 부분을 보다가 네. 보험사를 보통 부르고 하는데 경찰에 불렀다는 거는 술 냄새가 났다는 거죠. 그렇죠. 예. 술 냄새가 났다는 것은 경찰에 불렀어요. 경찰에 불렀으니까 뭐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음주 측정을 해야죠. 당연하죠. 예. 근데 음주 측정을 했나 안 했나요? 불응했어요. 네. 예, 하지 않았죠. 네. 거부한 거죠. 격렬하게 거부를 했다고 해요. 네. 그러니까 안 하겠습니다. 제 몸에 손대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에요. 네. 하려고 했는데 계속 그냥 뭐 이렇게 머리로 이렇게 가슴팍 쪽을 자꾸 박치기를 했다고 하네. 옛날에 그 지네딘 지단이 했듯이 이렇게 머리팍 쪽을 박치기를 계속 했나 봐요. 그러니까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SBS에서 이제 입수해서 공개가 됐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 사운드가 없는 이제 영상을 봤는데 이제 좀 그러니까 상당히 좀 저항을 하는 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목격자 증언도 있는데 난동을 부리는 수준이라고 맞습니다. 하더라고요. 이거는 공무집행 방해가 맞습니다. 단순히 이제 음주 측정 안 하겠습니다 하는 강제로 못 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물론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체포영장 있으면 강제로 데려갈 수는 있겠지만은 뭐 태형을 할 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근데 그렇잖아요. 불응이 가능했나요 원래 이게? 예? 그러니까 내가 그냥 안 하겠습니다 하면 음주 측정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강제로 할 수가 없어. 안 하겠다고 의사를 표시했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입을 벌리게 할 수 없잖아요. 경찰이. 그렇죠. 네. 입을 이렇게 벌리세요.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입을 안 벌리겠습니다. 저 측정 안 하겠습니다. 또는 체열하겠습니다. 요구할 수 있어요. 보통 이제 체열을 하러 어디 그러니까 다른 제3의 공간으로 가더라도 체열도 응하지 않아요. 체열하면 더 빼박이거든요. 그렇죠. 네, 더 빼박이기 때문에 그렇죠. 피의니까 피의는 혈중 알코올은 말 그대로. 네. 그러니까 자기 이제 폐에서 나오는 그 호흡 가지고 이제 우리가 음주 측정하는 건데 피는 더 빼박일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왜 음주 측정 안 하겠어요? 음주운전 했으니까 안 하죠 일반적으로. 그렇지 사람이 안 걸리는 게 없으면 굳이 그걸 불응할 이유가 없죠. 그냥 얼른 그렇죠. 불고 집에 가지 차라리. 그렇죠. 경찰이 그리고 이제 상당한 의심이 되니까 음주 측정을 요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또는 정기 단속이거나.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난번에 얘기했는데 당당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음주 단속하네요. 경찰차들이 있고 막 이래서 경찰관들이 있으면은 이미 창문을 열고 있어요. 창문을 열고 기다리고 있어요. 맞아요. 안 했으니까. 얼른 불고 집에 가야 되니까. 근데 음주운전 전혀 안 했으니까 그냥 바로 불고 그냥 갑니다. 심지어 도주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본인이 했다는 걸 본인이 알고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스스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네. 거부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해도 된다는 게 아니라 해야죠. 해야죠. 안 하면 법을 위반한 거예요. 맞습니다. 예. 더 피곤해질 수 있어요. 그렇죠. 사람을 죽이면 안 되죠. 사람을 죽여도 되나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안 해도 되나요는 말이 안 되는 거고 맞습니다. 당연히 응해야 되는데 불응한다는 거죠. 불응했을 경우에 그 법률이 저촉된다는 거죠. 법률 이제 처벌 네. 조항이 있는 거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꽤 격렬하게 저항을 했다는 거죠. 왜 그랬나? 왜 그랬을까요? 장영준 씨는 이미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질렀고 법원으로 또 확정 판결을 받았고 집행유예 기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너로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해야 될 시기인 거죠. 집행유예는 뭐 잘 알겠지만. 더욱 더 조심해야 되는데 네. 집행유예 기간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심지어는 면허를 다시 취득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을 했으니까 면허가 취소됐죠. 네. 취소됐으면 면허를 따야 다시 면허가 이제 그러니까 면허를 발부가 취득하는 되죠. 게 그렇죠. 면허가 발부되는 표현은 좀 그렇고 면허가 다시 면허를 다시 취득해야 면허가 있는 거죠. 운전을 할 수 있는 건데 면허가 없는 상황에서 또 한 거예요. 네. 면허가 정지됐으면은 뭐 정지 3개월이다. 그러면 3개월 후에 다시 면허가 다시 이제 복구가 되죠. 복구가. 그렇죠. 근데 취소는 면허를 따지 않으면 계속 없는 상태인 건데 예. 면허를 그러니까 물론 이제 음주운전에서 면허가 취소되면은 면허 그 이제 취득할 수 있는 기간이 좀 이게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취소가 이제 뭐 오늘 취소됐다. 그럼 6개월 후에 다시 달 수 있어. 이런 게 있긴 해요. 네. 장윤 씨가 뭐 그 귀찮았는지 아니면 그 그러니까 면허 취득 기간이 아직 안 돼서 아직 안 한 건지 그건 모르겠는데 무면허 음주운전 한 거예요. 예, 무면허 음주운전 사고까지 낸 거예요. 예. 너무 심각한데 진짜. 예, 그런 상황입니다. 어쨌든 심각한 상황이죠. 근데 이제 보면은 이제 윤창호법이 적용됐다고 기사에 나왔어요. 네. 이게 무슨 말이냐? 윤창호법 적용됐다 이런 말이 나왔는데 네. 여러분들 윤창호법이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윤창호법이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2018년에 이제 윤창호법 제정 운동을 해서 이제 윤창호법이 통과됐는데 네.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 또는 치상이에요. 그러니까 위험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게 만들었거나 다치게 만들었다. 치사 또는 치상. 이게 이제 이렇게 했을 경우에 처벌 수위를 높이는 게 윤창호법 하나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네. 되게 중요해요. 사람이 죽었을 경우에는 징역 3년 이상에서 무기징역까지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제2의 윤창호법에 불리기도 하고 그냥 윤창호법이에요. 두 가지인데 네. 도로교통법상 음주 수치 있죠. 네. 옛날에는 0.05%부터 면허 정지였는데 지금 0.003으로 좀 강화됐어요. 그리고 0.1부터 면허가 취소였는데 0.08로 강화됐어요. 네. 이게 윤창호법입니다. 이게 하나 있고 또 뭐가 있냐? 또 하나가 있어요. 원래는 3회 이상이었는데 2회 이상으로 그렇죠. 이제 강화가 된 거죠, 이게. 그렇죠.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우리가 음주운전을 얼마나 관대하게 법적으로 다루고 있는지. 음주운전을 3번 저질러야 처벌이 돼요. 강하게. 삼진아웃죄였죠, 그죠? 물론 이제 한 번을 해도 물론 이제 뭐 어쨌든 약간 가벼운 처벌이 되겠지만 그렇죠. 지금 이제 윤창호법이 통과되면서 첫 번째까지는 봐주는데 두 번째부터 바로 강력하게 처벌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원래는 음주운전을 3번 걸렸을 때 징역 2년 이상 5년 이하 또는 1,000만 원 벌금 이상. 1,000만 원 이상 2천만 원 2,000만 이하인데요. 이게 3번 때 걸렸을 때 이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도로교통법상 그렇죠. 음주운전. 네. 첫 번째 걸렸을 때는 그냥 봐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음주운전 처음해가지고 사람이 죽거나 다쳤을 경우에는 또 달라지지만 그죠, 얘기가 그때 달라지지만 조체질이. 예. 근데 사고가 안 나고 음주단속에 걸렸다. 근데 첨이다. 그러면은 이 법을 적용 못 받고 네. 옛날에는 3번이 걸렸으면 이제 뭐였죠? 징역 2년 이상에서 5년 이하인데 네. 물론 이제 단속만 됐다 그래서 징역 안 갑니다. 절대 안 갑니다. 음주운전은 고의가 아니라 과실로 취급되어가지고 사람이 다쳐야 돼요. 죽어야 돼요. 결과가 중대해야 감옥에 가는 그런 범죄적 특성을 갖고 있어요. 되게 안타까운 거죠. 음주운전은 살인이라고 하는데 음주운전은 과실이라고 보는 게 대한민국 사법적 현실이에요. 저희가 이 인식 개선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 3회였는데 2회로 강화된 거예요. 예. 여러분들 뭐라고 윤창호법이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사상 이거 처벌 기준 강화한 게 하나 있고요. 그렇죠. 두 번째가 뭐죠? 음주수치 음주수치 기준 강화. 세 번째가 뭐죠? 그리고 원래 3번 걸리면은 아웃이었는데 지금 투아웃제로 이제 3아웃제로 네. 투아웃제로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윤창호법인데 그러니까 장영준 씨가 이미 음주운전 관련해서 처벌을 받았죠. 네. 근데 그렇죠. 또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3회였으면은 모르겠는데 이제 2회 됐잖아요. 바뀐 윤창호법에 적용이 된다. 이런 의미의 윤창호법 적용이다.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에 그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혈중 알코올 농도가 그 0.13%나 돼요. 되게 상당히 마취 상태로 볼 수 있고 심지어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오토바이를 들이받았는데도 네네네. 그걸 자기가 이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바꿔치기를 시도한 거죠. 예. 뭐 친한 형이었다고 지금 알고 있었는데 무슨 지인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그분하고 바꿔치기를 시도했습니다. 예. 근데 이분이 그러니까 이 장영준 씨가 네. 9월달 가을만 되면 좀 되게 예민해지나 봐요. 가을 타는 사람인가? 왜 이렇게 많이 타시는 것 같아요. 이게 신기한 게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장영준 씨에 대한 여론이 굉장히 안 좋아진 계기가 이제 이건데 2019년 9월 7일에 있었던 이 음주운전인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도 또 외제차 타고 가가지고 이제 이때도 오토바이. 그렇죠. 음주운전을 하고 가다가 이제 오토바이를 이제 들이받은 것 같죠. 네. 들이받고 나서 도망갔단 말이에요. 뺑소니 했단 말이에요. 수사할 그렇죠. 수 없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결국 이제 걸릴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적발될 수밖에 없는 건데 그때 이제 뭐 친한 사람을 이제 운전자 그러니까 대신 운전하게 했다. 자기가 운전해놓고는 자기 유명인이니까 그렇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를 했다는 게 이제 밝혀졌고요. 네, 그 범인 도피교사죄에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혈중 알코올 농도도 0.13%가 나왔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이제 장영준 씨가 뭐 다 알고 있다시피 장재현 의원이 아버지인데 이제 뭐 어머니가 이제 뭐 지나치게 합의 시도를 했다. 그러니까 이건 확인되지 않은 거예요. 무슨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이 이제 뭐 아주 유력한 집안이고 국회의원이니까 무슨 뭐 엄청난 이제 금권 뭐 권력을 이제 이용해서 뭐 법적 처벌을 회피한다. 뭐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데 이건 확인이 안 된 거예요. 맞습니다. 사실 무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실 무근까지는 아니지만 그러니까 그게 의심이 되죠. 당연히 돈이 많으니까 뭐 태평양이나 아니면 뭐 김현장 이런 데서 좀 좋은 변호사 쓸 수는 있지. 비싼 변호사 썼겠죠. 네. 또는 장재현 의원이 법사위원이니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이니까 뭐 법원, 뭐 경찰, 검찰 관련된 무슨 뭐 백을 이용해서 일했을 수도 있겠죠. 이건 근데 가설에 불과하고 그렇죠. 맞습니다. 확인된 건 아니에요. 네. 확인된 건 아니에요. 어쨌든 결국 이제 장영준 씨도 이제 장재현 의원이 이제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구속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뭐 이분이 무슨 피해간 건 아닙니다. 너무 이걸 가지고 열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각자 그 시민사회 단체 같은 경우에는 맞아요. 그런 주장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지나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이제 보수정당 관련된 사람들이 뭔가 무리를 일으켜 잘못을 하면 너무 지나치게 이게 음모론을 퍼뜨리는데 맞습니다. 막 예. 무슨 모든 권력을 그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고 하는 그렇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은 이제. 그러니까 물론 이제 청와대 차원에서 이제 아버지가 장재원이었기 때문에 엄청난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부산 지역의 사학 재단이었습니다. 장재원. 네. 그러니까 장재원은 근데 아버님도 엄청 유력한. 근데 집안. 아셔야 될 게 사실 네. 어떻게 보면 정치인이면 더 그게 또 안 될 수 있는 게 당장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이제 상대편 야당이나 혹은 또 상대편 여당에서 절대 가만 안 놔두거든요. 무조건 이거 물고 뜯습니다. 예. 그렇죠. 제가 상대편 정치자면 전 그럴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 특히 공인, 특히 말 그대로 퍼블릭 피겨라고 하죠. 그러니까 아까 말한 셀럽들이랑 다른데 퍼블릭 피겨, 공인들, 특히 정치인들은 자기가 갖고 있는 권력 자원을 활용해서 자기 아들한테 무슨 뭘 혜택을 주거나 네. 아니면 부정 취업을 시켜주거나 네. 이게 드러났을 경우에 입는 데미지가 워낙 크기 때문에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가 안 할까, 그러니까 그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취재를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아직은. 모르는 거니까 그거 가지고 말갈고 하지 말고. 네, 그래서 일단 무슨 백 써서 이랬다 이런 말은 뭐 물론 청와대 올라왔더라고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는데 아버지가 장재원이었기 때문에 이 장영준 씨가 날뛰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다.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일정 부분 맥락적으로는 동의는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약간 진짜 무슨 뭐 비정규직 집안에 태어났으면 이렇게 못했겠죠. 무슨 뭐 그렇죠. 그렇게까지 네. 래퍼로 그러니까 이분이 무슨 뭐 도끼나 뭐 다이나믹 듀오처럼 뭐 힙합으로 엄청 성공해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가지고 막 그 정도도 아닌데 막 외제차 막 그잖아 외제차 너무 많이 타고 다니고 벤츠도 그죠. 이분이 그러니까 이미지도 안 좋아가지고 코로나기도 하고 뭐 행사를 엄청 뛴 것도 아니고 뭐 본인이 이제 돈 벌어서 그러니까요. 벤츠를 구입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무슨 뭐 비트코인을 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죠. 갖고 있는 재산이 많겠죠. 분명한 겁니다. 또는 이제 약간 그 엄청난 기득권 집안인 건 분명한 거니까 거기서 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아나무인의 그런 성격, 그런 약간 퍼스널리티가 이제 길러져서 그게 그러니까 반영이 돼서 온갖 것들을 물리게 일으켰다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사건과 사안과 사안은 분리를 해서 봐야 되니까. 맞아요. 세퍼레이트가 항상 중요하죠. 예, 세퍼레이트를 해야 되니까 너무 무슨 장재원 의원이니까 무슨 뭐 음주운전 이렇게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무슨 추석 끝나고 부르고 무슨 뭐 조사를 뭐 그러니까요. 봐주고 뭐 권력을 이용해서 우리는 이제 그런 것까지는 하지 가벼운 않을 처벌을 거예요. 받으려다 막 이런 식의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2019년 9월 7일 이제 음주운전을 해서 이제 음주운전 뺑소니를 했고 네. 오토바이 운전자 다쳤습니다. 네. 그때도 윤창호법으로 적용됐어요. 그러니까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이죠. 근데 그렇죠. 이제 결국에 이제 근데 이게 이제 검찰은 그 당시에 재판에서 이제 1년 6개월 실형을 구형을 했는데 집행유예가요. 예, 집행유예 나왔죠. 아시다시피 그죠. 집행유예. 그러니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2020년 6월에 이제 그 법원이 이제 그러니까 이겁니다. 1심 판결이
2020년 6월 나왔어요. 네.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네. 1심 선고인데 검찰이 검찰이 항소도 안 했네. 항소를 포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피해 운전자가 크게 다치지 않은 상황에서 피해자 측이랑 합의를 하잖아요. 합의를 했어요, 맞아. 합의가 그러니까 합의를 하면,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약간 살인이나 성폭행, 사기 같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렇게 자기가 고의를 가지고 쉽게 말해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내가 술 마셔가지고 운전을 한 다음에 도로에 있는 다른 사람 치어 죽여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는다고 보는 거예요, 법원은. 그렇죠. 고의성 예보가 정말 네. 중요하니까. 술 마시고 운전해서 누굴 죽여야지 이건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없겠지. 예. 없겠지라고 보는데, 근데 우리가 윤창호법 제정운동의 취지가 뭐냐면은 술 마시고 운전하는 순간 누구를 죽게 할 수도 있다. 그런 경각심이 있어야 그러니까 되는 거죠. 넓게, 그러니까 살인의 고의성을 넓게 인정하자는 취지는, 그런 정신은 인정하는데, 이해하는데 네. 법률적으로는 과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러니까 윤창호법, 그러니까 이게 음주운전을 해서 사람을 죽였어요, 치어 죽였어요. 근데 합의하잖아요. 그럼 감옥 안 가요. 우리나라 사실, 그러니까 합의를 못하면 실형이에요. 요즘에는 요즘 같은 맞습니다. 실형이에요. 그러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무슨 식물인간이 되거나 또는 사망을 하거나 이러면, 그러니까 피해자가 중대하게 엄청나게 상해를 겪을 거나 다 죽었을 경우에는 합의 못하면 바로 감옥 가는데, 네. 이분 같은 경우에 다쳤어요. 예. 그러니까 뺑소니 할 정도면 좀 다쳤다는 거죠. 또 오토바이 부상 정도가 클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중대하지 않았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중상까지는 아닌데 꽤 다쳤는데, 비교적 경상. 그렇죠. 네. 합의가 됐어요. 합의가 돼서 이제 검찰도 이제 1심 판결에 대해서 이제 무슨 항의해가지고 항소해봤자 2심에서도 똑같을 것 같으니까 포기했대요. 그래서 그렇게 확정이 됐고, 2020년 6월에 그렇게 확정이 되고 2020년 6월까지 내년 집행유예가 6월까지 그렇죠. 그렇죠. 네. 내년 6월까지. 그러니까 2020년 6월에 확정 판결이 나왔어요. 1심 판결이 나왔어요. 2020년 6월까지 집행유예 기간이에요. 네. 근데 2021년 9월에 또 음주운전 관련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집행유예 기간도 안 끊었는데 걸린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여러분들 그거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음주운전 범죄는 과실로 그러니까 철학적으로는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대한민국 사법체계 현실상 과실로 취급되기 때문에 사람이 죽거나 다치지 않는 이상 감옥에 안 간다. 근데 반복해도 안 가요. 반복해도 안 갑니다. 사람이 다치거나 죽지 않으면은 안 갑니다. 뺑소니나 이런 게 엄청 중대한 게 껴지지 않는 이상.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영장 발부된 이유가 뭘까요? 집행유예 기간이었는데 또 반복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게다가 무면허였고. 무면허였고 머리 받고 이런 것도 있었고요. 그렇죠. 이런 거 여러 가지 혐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러니까 좀 트리플 크라운 느낌이 있어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2019년 9월 때 이제 첫 번째 음주운전 뺑소니 사건 때 어떤 혐의였냐? 일단 윤동 기자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1-6번 얘기하면. 네. 윤창호법 특가법상 위험운전 치상해 이제 도로교통법 위반, 예. 그리고 범인 도피교사 이제 바꿔치기를 시도했으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 위반, 네, 이렇게 인정됐는데요. 여러 가지가 적용이 돼서 집행유예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뺑소니가 되게 되게 중대한 문제잖아요. 완전히 중요한 예. 도주치사. 근데 어쨌든 합의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고, 근데 집행유예 기간에 또 음주운전을 했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겁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윤도 기자 기사를 썼는데 어떻게 윤도 기자 어떻게 평범한 미디어 기사 있거든요. 꼭 한번 읽어주세요, 정말. 윤도 기자가 쓴 기사가 있는데요. 윤도 기자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본인의 손으로 먹을 갈아 붓으로 손수 아버지의 얼굴에 정성스럽게 먹칠을 했다. 이것도 사실 되게 뭐냐면 순한 거. 왜냐면 이게 기사니까 사실 먹칠이 아니라 그냥 똥칠이죠. 예. 그냥 똥칠이라고 해도 돼요. 근데 먹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차라리 먹칠이면 다행이야. 내가 봤을 때는.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먹칠을 한 게 아니라 윤도 기자 나름 약간 이게 약간 스피릿을 담은 거예요. 뭐냐면은 본인의 손으로 먹을 갈아서 천천히 갈아서 장정현 아버지의 얼굴에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모르겠어. 나는 그러니까 이게 약간 좀 그런 느낌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되게 많이 배가 부르신 분인가 약간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그렇죠. 너무 좋은 집안에 태어났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무슨 어디 이상한 짓만 안 하면은 진짜 소위 말하는 뻘짓만 하면은 그 안락한 삶이 평생 고장된 삶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게 그 집안 자체가 이제 워낙에 좋은 집안이고 거의 재단 이사장 거의 그런 집안이기 때문에. 저는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무슨 여자친구를 여러 명 사귀었거나 예를 들어서 연애를 너무 지나치게 문란하게 하거나, 문란한 표현은 좀 그렇지만 하거나, 아니면 싸가지가 없거나 그러면 다 본인의 캐릭터라고 치고 법을 위반하지 말아줘, 제발 좀. 그렇죠. 자꾸 법을 어겨서 그런 거예요, 이제. 그냥 모르겠어. 내가 장용진이면 난 그냥 내가 좋아하는 랩 열심히 살면서 성실히 살 것 같은데 잘생겼고 랩도 잘하거든요. 이런 논란들을 저지른지 약간은 저는 이해가 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이게. 그리고 일단은 유력한 집안, 그러니까 장재현 의원 집안보다 더 유력한 집안의 자제라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 쓸게요. 개막나이처럼 이렇게 살지 않거든요. 그렇죠. 조용히 사는 사람도 많아요. 맞아요. 조용히 산다는 표현보다 모범적으로 사는 사람도 많고요. 그렇죠. 네. 오히려 노블리스 오블리제까지는 아니고 진보적으로 살려고 노력하고 그거를 이제 실천하는 분들,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진심으로 그렇죠. 이런 분들도 많아요. 네. 꼭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그러니까 부잣집 못난 도련님 이런 컨셉으로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있겠지만 이런 분들이 이제 이게 회자가 되고 있지만 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대다수는 안 그럴 거라고 생각하고요. 맞습니다. 그 사람이 돈이 많고 말고 떠나서 법을 어긴다는 법을. 다만 이제 그러니까 그런 거 있지. 이제 아무래도 예. 그냥 성민집이나 그런 집에서도 무슨 뭐 좀 만나게 같은 사람도 있겠는데 이런 사람들 이제 워낙 이제 유명하니까 좀 더 알려지는 부각되는 측면은 있어요. 아무래도.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고를 쳐도 뭔가 부잣집 사람이 사고를 치게 더 부각이 주목을 많이 받기도 하고 솔직히 말하면. 부잣집이라서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 그러니까 연예인이잖아요. 그렇죠. 연예인이고. 연예인이고 아버지가 또 정치인이고. 그러니까 그 국회의원 현역 국회의원 중에서 아들이 유명 래퍼인 경우는 없거든요. 거의 맞아 없어요. 거의 없는 게 없어요. 예. 맞아 없었던 거 뭐, 뭐 연예인이랑 결혼한 뭐 지상욱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슨 심연아랑 결혼하고 뭐 이런 게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심연아 씨가 음주운전하면 당연히 더 시끄럽겠죠. 당연한 거죠. 당연하지. 예. 지상욱 전 의원이 이제 페이스북에서 사과를 하겠죠. 아내 남편으로서. 그렇죠. 물론 법적으로 우리가 연좌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남편의 죄를 아내의 죄를 남편이 물어야 되고 이런 건 아닙니다. 그렇죠. 저는 그래서 장재현 의원한테 지나치게 이제 아들의 죄를 묻는 게 좀 불편하긴 합니다. 그렇지만 국회의원이라는 자리가 또 그런 게 있는 거고, 그러니까 아버지로서의 책임도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조국 전 장관 조국 사태 때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공직자로서는 이제 자식 관리도 잘해야 된다 이런 취지로 그 취지 발언했는데 잘못하면 내로남불 그 논란에 빠질 수가 있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죠. 내로남불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비판을 받는 건 알겠는데 또 너무 지나치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장재현 의원은 이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나름 문제의식이 있어요. 법도 네. 발의했고. 사실 자식이란 게 뭐든지 부모 뜻대로 되는 거 아니죠. 네네네. 어쨌든 그렇다는데 이제 윤동 기자 이제 먹을 갈아서 아주 정성스럽게 아버지 얼굴에 먹칠을 했다 이 표현이 좀 와닿았고요. 그런 상황입니다. 전 아까 얘기했는데 뭐 장현준 씨 뭐 나무 이렇게 쳐보시면 다들 알겠지만 논란 보면은 성매매 시도를 하려고 했던 게 미성년자 때 SNS에 올라왔죠. 무슨 뭐 그 다음에 폐륜 논란도 있죠. 어머니에 대해서 뭐 막말했다 했다. 동료 래퍼 디스. 동료 래퍼를 온갖 디스를 많이 했고 뭐 너무 읽으려고 하지 마시고 네, 좀 자연스럽게 말로 좀 주세요. 문장으로 풀어주세요. 그러니까 네네. 뭐 행위 폭행 논란 이건 좀 그 누명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고 유명세를 치렀던 것 같고요. 네. 뭐 온갖 문제적 발언들이 있었죠. 무슨 뭐 대깨분들은 뭐 인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든지 뭐 재난지원금 받는 그러니까 자기 랩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 자기 욕하는 사람들은 뭐 재난지원금이나 받는 뭐 그런 사람들이다 무슨 뭐 거지 같은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비하하고 그러니까 뭐 셀럽으로서 비판받을 수 있는 행보들이 많긴 해요. 저는 됐고요. 법을 어기지 마시라는 거예요, 제발. 그렇죠. 제발. 네. 그러니까 성매매 시도를 했다는 게 무슨 SNS에 올리고 이런 것도 그렇고 뭐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가장 중대했다고 봐요. 법을 위반한 거고 다른 그렇죠. 사람의 목숨을 빼앗을 수 있는 아주 커다란 범죄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이게 좀 결정차였다고 보고 좀 이따 얘기를 하겠지만은 장현준 씨가 그렇다면 연예인으로서의 삶 또는 이제 래퍼로서의 삶이 끊길 것이냐 끊어질 것이냐 저는 그게 이제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대한민국 음주운전 바람는 이제 풍토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많거든요. 그 부분을 좀 더 다룰 건데 다시 복귀할 수도 있다고 봐요. 진짜로 이게 그러니까 백을 써서가 아니라 다른 연예인들 그런 사례가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그 얘기 좀 이따 하겠습니다. 어쨌든 장현준 씨 어쨌든 구속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제 재판이 시작되겠죠. 구속영장 발부됐으니까 여러분들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유죄가 확정된 건 아니에요. 그렇죠. 예, 다만 그 사람이 지은 범죄 혐의가 상당 부분이 소명되었기 때문에 구속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이 된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법원도 이제 이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고 이제 영장을 발부했으니까 앞으로 재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모르겠습니다. 포토라인을 극심히 이제 피하는 것 같더라고 장윤 씨는. 그렇죠. 기자들이 이제 무슨 뭐 재판 뭐 경찰서나 이제 이런 데서 나오거나 이럴 때 이제 막 마이크 들이대면서 막 질문을 하는데 네, 단 한마디도 안 해요. 단 그렇죠. 한마디도 안 해요. 그냥 가잖아요. 빠르게 네. 가버리더라고요. 예. 할 말 있겠습니까? 그래도 뭐라고 하거든요. 보통 막. 네, 그냥 죄송합니다라도 해. 예, 죄송합니다라고 무리를 하는데, 이렇게 죄송합니다. 예, 한마디도 안 하고 그냥 하고 네. 글로만 이렇게 해요. 근데 웃긴 게 무리 일으키기 전에 꼭 인스타 라이브를 많이 하더라고요. 인스타 라이브에서 되게 약간 설화가 되게 많은데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예. 진짜 자숙을 했으면 좋겠어요. SNS 하는 거 자숙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저는 적어도 다음 올림픽 때까지는 진짜 좀 지죽은 듯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파리까지 그렇죠. 예, 파리 때까지. 더 이상 아버지 얼굴에 먹칠하지 마시고 본인 삶을 되돌아보면서
먹칠하지 말았으면, 그러니까 정말 자수했으면 좋겠어요. 인스타 라이브 하지 마세요. 이게 장윤준 씨한테 진짜 진심으로 이제 저 장윤준 씨 팬이에요. 랩 잘하고. 근데 랩 음주운전 실력은 저도 인정해요. 예, 랩도 잘하고 간지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지드래곤처럼 약간 특유의 간지가 잘생겼거든요. 그래서 가다가 있어요. 예. 근데 그건 그거고요. 법을 어기면은 활동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예, 분명히 아셔야 될 것 같고 정신 차리세요. 진짜 제가 정말 아끼는 형으로서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장재원 의원이랑 좀 친한 편이에요. 예, 제가 국회에서 정치부 기자 생활했는데 맞아요. 장재원 의원이랑 그때 이제 그 청년 특별 대담도 했었고, 저희 그 당시에 제가 소속됐던 매체에서 이제 청년 대담을 저희가 되게 제가 주최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웬만하면 이제 그 장영준 노엘 얘기를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장재원 의원이 그때가 총선 시기였거든요. 2020년 총선 시기였는데 민감한 시기죠. 본인이 먼저 매맞는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장영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예,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아들 얘기가 워낙 약점에 안 꺼내려고 그랬는데, 그렇죠. 어쨌든 제가 장재원 의원이랑 친한 건데, 장재원 의원 저는 진보적인 사람이라 뭐 국민의힘을 지지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장재원 의원이랑 좀 친한 편인데, 뭐 아들은 실드를 칠 수가 없는 거예요. 절대 칠 수가 없는 거. 저는 특히 이제 음주운전 문제에 대해서 그 조지는 기자이기 때문에, 음주운전 전문 기자이기 때문에, 윤호 기자도 마찬가지고요. 네. 평화미디어 교통팀장이에요. 네. 전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음주운전 사건을 마크하고 있는 기자로서, 언론으로서 장용준 씨의 음주운전 범행은 절대 정당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감옥 갔다 와야 정신 차릴 것 같고, 감옥 갔으니까 정신 차리세요. 네. 그리고 지금 기사가 지금 영장 집행을 안 한 것 같은데, 지금 네. 발부만 되고 영장 집행하는 것도 좀 그런 소식이 좀 들려오는지 한번 좀 네, 저희가 지켜보겠습니다. 네. 예, 뭐 좀 잡설이 길었는데 이미 이게 사실 사건이 다 나온 거라서 좀 솔직하게 좀 이야기를 해봤고 대화를 좀 나눠봤고요. 네.